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방카입니다. 오늘은 좀 의외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, 바로 주식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저는 주식 방송 작가로 한 2, 3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어요. 이제 MBN이랑 이데일리에서 일을 했었는데, 그 당시는 사실은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식을 하지 않았어요. 그 방송 시간이 이제 8시 반이었는데 아무래도 8시 반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녁을 항상 먹지 못하고 김밥을 먹으면서 그 주식 차트를 보면서 막 종목을 일일이 기입하면서 막 일을 했고, 그게 이제 약간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을 추천을 하고 이제 만약에 좀 플러스가 됐을 경우에는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, 막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은 또 막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, 좀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, 그리고 뭐 또 예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 아마 주식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, 이 아무래도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알아야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. 게다가 이 주식 용어 같은 경우에는 또 생소한 용어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어떤 책들이 좋을까 많이 찾아봤었는데, 우선은 이런 경제 관련 책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실제로 이제 출판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의 종류가 두 개인데, 첫 번째는 돈과 관련된 책,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와 관련된 책이래요. 그래서 이 경제 뭐 경영 이쪽 책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편인데, 뭐 경제방송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, 우선은 이 경제나 경영 관련된 자기계발서나 뭐 이런 책들을 고르실 때는요, 판매 부수를 보세요. 이게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한 1세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이 경제 경영 시장은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합니다. 많은 사람들의 수요로 입증이 된 책은 당연히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보면은 거의 바이블처럼 10세 이상 넘어간 그런 경제 경영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10세 이상 넘어간 책들을 골라보시고,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찰리 밍거나 이런 좀 대가들과 관련된 책이나 그런 미국의 어떤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들이 쓴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초보자들이 보기보다는요, 어떻게 보면은 좀 주식을 대하는, 투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, 내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했고 이걸 좀 알아보고 싶다, 공부하고 싶다로 입문할 수 있는 첫 번째 책은 아니라는 거죠. 주식 용어조차도 모르는, 진짜 뭐 주식 장이 3시 반에 끝나는 것도 모르는 뭐 주린이라고 쳐요. 근데 막 미국의 그런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거시경제에 대한 그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책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, 이제 내가 주식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해서 실용서 위주로 찾아보신다면은 아무래도 그 경제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쓴 책도 좋지만 관련된 기자들이 쓴 책이 조금은 더 쉽긴 해요. 왜냐하면은 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대중적인 글쓰기에 뛰어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에 관련해 가지고 쓴 책들을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, 딱 한 것만 꼽자면 이 책입니다. 주린이도 술술 읽히는 친절한 주식책인데요. 저는 이제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초판이 지금 2020년 9월 1일에 발행을 했거든요. 근데 1년도 안 돼서 2021년 2월 6일에 29세를 발행했어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린 거죠. 거의 6개월 만에 29세를 찍은 거니까, 이런 책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고, 이제 저자를 보면은 이데일리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대중적이고 쉽게 책을 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에 나온 책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주식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읽어보셔도 이게 뭐 트렌드에 뒤처지거나 그렇진 않아요. 왜냐하면 정말 기본적인 거 있죠. 뭐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떻게 다른가?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는 뭐가 다른가? 이게 뭔가 누구한테 좀 물어보기도 애매한 그런 정말 기본적인 그 주식
상식에 대해서 혹은 기초적인 어떤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1장은 이제 주린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그 주식 투자의 기초. 그래서 뭐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떻게 다른가, 뭐 시가총액이 얼마 날아갔다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,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, 이제 2장에서는 주식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, 3장에서는 돈 되는 종목을 고르고 싶어요. 이 부분인데,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게 뭔가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면 막 주식이 올라가는데 이게 진짜 왜 그런 거야?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판다고 하면은 주식이 막 내려가잖아요. 과연 이 외국인들은 어떤 존재인가,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, 이제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. 어떤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의 흐름 관련해서도 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뭐 이렇게 금이나 구리값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, 뭐 금리나 부동산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,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차트 보는 방법들도 나와 있고, 그리고 뭐 좀 잘 모르는 용어들 있잖아요. 뭐 곧버스랄지 뭐 레버리지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도 나와 있고, 다음에 이제 뒷장에서 보면은 이런 게 좀 재밌었거든요. 이제 다음에 그럼 이제 미래 먹거리는 뭐가 되냐 이러면은 뭐 바이오 주식 같은 거 나와 있는데,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. 이 우리나라에서 그 독자적으로 신약을 개발해서 실제로 이제 판매 허가를 받은 것은 SK 바이오팜이 유일하다. 신약 개발이 그만큼 어렵다. 하지만 이제 미래에는 이 바이오 시장이 뭐 많이 커질 거다.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식 시장이 어떤 산업 지형을 반영하고 있는지 뭐 그런 설명으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, 이제 총 57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, 이 책에. 그래서 뭐 정말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돌아가는 시장을 알 수 있는 책이어서 아주 알차고 유익했습니다. 사실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이 주식 투자는 쉽니다. 이 마음을 진짜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성공 여부가 나누어진다,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, 이제 전반적으로 꼭 내가 주식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경제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했어요. 저도 예전에 이제 주식 방송을 그렇게 했지만 또 용어 같은 것들은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. 다시 이제 또 보니까 뭐 그때 이제 기억이 이렇게 막 났는데,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. 그래서 좀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고, 그리고 이 주식 시장에는 이런 용어들이 이제 오가는구나. 어떻게 보면은 좀 지식을 채우는 측면에서도 저는 좀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책은 유행을 되게 많이 타기 때문에 저는 보통 경제 경영 관련된 책들은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보는 편이기는 해요. 한 번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찾아뵐게요. 추스!